여러분, 단타형 물건은 야, 하고 다 주의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토끼입니다. 다들 부동산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 절세가 필수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양도소득세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70%의 세금을 6%만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타를 하려면 매매사업자는 필수입니다. 왜 매매사업자가 필요하냐고요? 바로 경매 공매와의 시너지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단타형 물건의 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평수 이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초가주택 구매 시에는 VAT를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역시 살 사람이 있어야 팔리겠죠.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래량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한 달에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웬만하면 월세로 임대를 했을 때도 내가 이자 감당이 가능한지를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주택자 주의사항입니다. 공시지가 1억 밑의 주택이어도 이전 취득주택 가격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9천, 7천, 3억의 3주택자가 다음 2억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록세는 1.1%입니다. 공시지가 1억 밑의 주택이 2개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보게 되고 2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4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물건 보는 법을 알았으니 매매사업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할게요. 일단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77%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먹게 됩니다. 거의 팔면 남는 게 없는 지경이죠. 하지만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세율로 가게 되기 때문에 2달 뒤에 팔던 다음 날에 팔던 똑같이 일반 세율이 나온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단,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 세율 구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매매 사업자의 인정 경비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 경비는 취득록세랑 각종 수수료 말고는 딱히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페인트 칠하는 거, 방수공사도, 그리고 대출이자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명도비, 5만 가지, 소모성 경비까지 공제 항목이 많이 넓어집니다. 개인과 매매 사업자의 DSR 차이가 나는데요. DSR이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개인의 경우에는 DSR이 40%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거치 기간 또한 개인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만 내도 될 정도로 매우 긴 편입니다. 다만 반공제 보험의 경우에는 개인 대출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 대출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개인 DSR 40% 규제를 할 경우 연봉이 만약 4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은 연 1,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구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장점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는 점. 단점으로는 비교과세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시면 사실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피하셔서 비조정 지역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차인의 최우선 보증금이라고 하죠. 반공제, 대출 금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셔서 입찰가 산정,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
토지들을 매입하고 단타를 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양도세 사례는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경매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